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60세에서 85세 사이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원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마지막 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만족스럽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에 더 잘 맞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보다 더 나은 7가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이 존엄성, 자유, 그리고 지지를 받으며 나이들은 방법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선택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리는 실제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딱 맞는 선택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앞으로 듣게 될 내용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디어들 중 일부는 간단하고 일부는 놀랍지만 모두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기의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실용적이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선택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홈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 중 하나는 지금 있는 곳, 즉 잘 알고 사랑하는 집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에는 요리, 가벼운 청소, 심부름 등 개인적인 돌봄부터 목욕, 옷 입기, 약 복용과 같은 개인적인 돌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자고, 좋아하는 의자에 앉고, 직접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익숙함과 통제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분, 정신 명료성,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강하고 우울증을 덜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78세의 마가렛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약간 건망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 몇 시간씩 방문하는 가사 도우미 덕분에 마가렛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혼자 십자 말풀이를 하고 부엌 창밖에서 새들을 구경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이웃과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있는 곳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병의 장점은 필요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방문으로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점차 매일 지원으로 늘려갑니다. 유연하고 존중하며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집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한 선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작은 즐거움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지지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가하는 추세는 노인들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양방향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상생활의 편안함, 보살핌, 그리고 유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소외감이나 의존적인 존재라는 느낌 없이 가족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거나 이야기를 나눠주거나 바쁜 가정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차분하고 따뜻한 존재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생활 방식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목적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귀 기울여주고 감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계, 공간, 그리고 존중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을 때만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방식은 각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사하는 겁니다. 81세인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이 차고 위층을 개조한 공간에서 살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현관과 간이 주방,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할 때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자의 야구 경기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이러한 합의는 양쪽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구를 공유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때로는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그 너머로 무슨 일이 잘못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 스마트 홈 개조를 통한 노후화 방지.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선택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현명한 계획과 사려 깊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계단 리프트, 미끄럼 방지 바닥, 워크인 욕조, 안전 손잡이, 그리고 모션 센서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싶어서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제자리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변화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 지원, 의료 경보 시스템, 비디오 초인종, 심지어 자동 약물 디스펜서까지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품위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제자리에서 나이 드는 것은 소중한 것, 바로 정체성을 보호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물건, 당신의 냄새, 당신의 역사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79세의 린다 씨는 낙상 사고 후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나이가 드는 징조인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그녀는 몇 년 만에 가장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샤워를 할 수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한 선택을 지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존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믿으며 당신이 가장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종종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도움을 받으면 제자리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 즉 통제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번째, 명확한 경계를 둔 다세대 생활. 특히 긴밀한 가족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저 베이비시터나 집안일만 도맡아 하는 구식 생각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관계를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일상적인 유대감, 공동 책임, 그리고 기관에서 찾기 힘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구조가 없다면 분노, 피로,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요? 어르신에게 어떤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지입니다. 그것을 돌봄이 아닌 공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가벼운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며 바쁜 가정에 차분한 분위기를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지 않고 서로 어울립니다. 83세의 메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과 사위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개인 스위트룸을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아침 일과를 존중하며 가족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취침 시간에는 그녀를 공식적인 이야기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지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지만 억압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세대 가정은 노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목적의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상호 존중, 인내심, 그리고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조정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경계 및 정서적 건강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네 번째 댓글에 여러분의 참여를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다섯 번째는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자립생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베이비시팅이 아닌 지원과 자유를 제공하는 독립생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대부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의 단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작은 아파트나 별장 같은 자기 공간에 살지만 누군가 매시간 체크인해서가 아니라 원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되지만 선택사항입니다. 사교 모임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이나 간단한 의료 지원도 전화 한 통이면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가장 큰 매력은 공동체입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에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죽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각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쁨, 정체성, 심지어 면역력까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삶의 계절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고립감을 공유 이야기, 공유 웃음, 공유 목표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획일화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웰빙과 자연에 중점을 두고 어떤 곳은 예술과 창의성에, 어떤 곳은 평생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론은 은퇴를 두려워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몇 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집은 안식처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공 스튜디오, 산책로, 그리고 매주 영화 동아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한 후 그는 40대 이후로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식료품 쇼핑을 하고 직접 요리하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한 후 다른 사람이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노인들에게 우리가 항상 원했던 자유, 존엄성, 그리고 소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여 통제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고령자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고 대신 이 시기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스마트 홈 기술을 활용한 노후 생활. 나이가 들어도 내 집에 머무는 건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어요. 벽에는 추억이 담겨 있고, 정원에는 배우자가 심었던 꽃들로 여전히 피어 있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느껴져요. 하지만 진실은 많은 노인들에게 집에 머무르는 것은 넘어짐, 잊어버린 약,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른다면 어쩌지? 나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홈 기술 덕분에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술 전문가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신 도구들은 쉽고 저렴하며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목걸이처럼 착용해야 했던 예전의 크고 무거운 버튼과는 다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넘어질 경우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냅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게 알려주거나 심지어 정확한 시간에 약을 가져다주는 약 복용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딸아이가 잔소리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욕실에 들어가면 켜지는 스마트 조명으로 넘어짐 사고를 줄여줍니다. 얼어붙은 방에서 깨지 않도록 해주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심지어 음식이 상하기 직전을 알려주는 냉장고까지. 독립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1세의 해럴드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는 것을 걱정했지만 스마트 허브, 모션 센서, 그리고 의료 경보 시계를 설치한 후 온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해럴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적 도구를 사용하면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도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그 힘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로 구독 의사를 밝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7번째, 세대 간 생활 공동체. 노인들의 삶의 방식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립이나 조용한 복도가 아니라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란히 사는 세대 간 커뮤니티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타워가 아니라 실제 생활, 실제 교류, 실제 소속감을 위해 지어진 동네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공유 공간, 공유 식사, 공유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웃이 젊은 교사, 싱글맘, 대학생인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식료품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함께하거나,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 말입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든든하고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이건 자선도 아니고, 의존도 아닙니다. 상호 이익입니다. 76세의 조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리건주에 있는 이런 지역 사회 중 한 곳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의 고등학생들은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에 작은 시 모임을 열어 가르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그녀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전구를 갈아주고 그녀가 전혀 몰랐던 음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동네의 구조는 대개 공동체 정원, 활동센터, 도서관, 산책로 등 자연스럽게 교류를 유도하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무균 로비도, 사람들을 분리하는 잠긴 문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공감하고 더 현실적이며 휴대폰을 넘어선 삶과 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런 종류의 삶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사치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처방은 병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있죠. 마무리 생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독립성이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생각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조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침묵, 일상, 눈에 띄지 못하고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른 방법, 즉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주택을 선택하든, 성인 자녀와 가까이서 스스로 생활하든, 노인촌에서 위안을 찾든, 재택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든, 세대 간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든, 아니면 그저 적합한 동네로 이사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당신은 생각 없이 열쇠를 넘겨주기에는 너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중 어떤 해결책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생각만 해도 어깨가 축 늘어지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목표는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이 여전히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